오늘은 가평군에 있는 550평 정도의 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논은요,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리고 농수로가 흐르는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또한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어야지만 외부인이 와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데, 평수도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지인이 와서 농지층이 받아가기에 수월하긴 한 평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거의 다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요. 뭐 사시는 데는 거의 자연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도로가 바로 있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양쪽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철조망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쭉 이 농수로 보이시죠? 이쪽이 농수로입니다. 이 농수로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 칸칸 구역에 나눠져 있는 모든 땅들이 전부 다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논의 양쪽에 입구가 철조망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잠겨 있지 않고요.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좀 확대해 보면 밑에 그 나라의 마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 여기에 광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설치 못하도록 막아놓은 철조망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농수로가 흐른다라는 점, 저도 농수로를 끼고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물을 끌어오는 것도 일이에요. 유튜브 보면 무동력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도 호수를 전부 다 일일이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바로 그 옆에 농수로에서 물을 퍼다 나를 수 있는, 그냥 호수만 갖다 대도 알아서, 혹은 땅 밑으로 관만 설치해도 물이 그냥 내 논으로 훅훅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논을 이 길 말고 다른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를 가건물도 하나 세워 놓으셨죠. 여기는 다른 땅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네, 여기에 버스 정류장도 보여요. 네,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 유원지, 네, 계곡 보이시나요? 네, 이 계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이것도 개울 같은 넓은 얕은 발목까지 오는 그런 물이 바로 보이죠.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큰 개울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밭으로 들어가는 다른 갈래길입니다. 자, 이 갈래길로 들어가시면 쭉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우리 밭까지 논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이쯤 정도 보여요. 요 논두렁 사이로 쭉 지나가서 보이는 요 길이 아까 저희가 봤던 왕복 2차선 도로고요. 여기에 있는 게 저희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 사이로 이렇게 오면 또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소폭 도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개울, 아까 봤던 그 개울이 이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요새 가뭄이 심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네. 뭐 거칠 게 없죠. 주변에 편의시설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기에 편한 자연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82645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이고요. 매각기일은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대지는 총 549.64평이고요.
두 필지가 같이 있습니다. 소법리 200-1과 소법리 201-4 이렇게 두 필지이고요. 두 필지의 합이 549.64평입니다. 3차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미 6월 10일 날 유찰되어서 3차 일에는 7월 15일 7,472만 5천 원에 진행이 됩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중에서 농림지역, 옛날 말로 하면 절대농지라고 하죠. 이 절대농지에서는 외부인이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300평 미만 땅은 주말농장으로 허가가 이제 안 납니다. 300평 이상이어야지만 주말농장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고 이 주말농장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없어지고요. 옛날에는 가볍게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농업 계획서를 내야 돼요. 내가 이런 작물을 심을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만 내면 충분히 받아줍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낙찰이 되신 다음에 혹은 낙찰이 되기 전에도 이 경매지를 가지고 이걸 첨부해서 농취증을 먼저 받아보셔도 됩니다. 낙찰 전에 저는 받아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걸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 제가 농취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을 정부24에서 하시면 농취증이 나와요. 그럼 그 농취증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신 다음에 다시 뭐 입찰한 후에 농취증을 발급받아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입찰 가격을 얼마나 써야 하는가? 사실 저는 이 경기권에 있는 지역에서 입찰가를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시세를 보고 평당가로 입찰가를 생각해도 누군가 한 명이 복병으로 큰 돈을 써버리면 그냥 그분이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땅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1억을 들고 땅을 찾으러 다녔는데 원하는 땅이 없더라.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크기에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가 끼고 있고 그리고 또 계곡도 있고 농수로도 있다.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인데? 라고 이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주위 평당가를 생각 안 하고 하시겠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약간 그래도 주변에 있는 평당가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어 하신다면 평당가를 또 고려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의 끝없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요. 일단 주변의 시세 탐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그리 활발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인근에 있는 답을 보면 2011년 거의 한 10년 됐네요. 6,682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6,682만 원. 388평입니다. 똑같이 농림지역이고요. 그러면 평당가는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또 다른 평수입니다. 2011년도 역시 10년 전쯤에 거래된 금액인데 1,719만 원에 거래됐고요. 토지는 총 100평입니다. 이것도 약 17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네요. 10년 전 가격은 약 한 17만 원 정도의 평당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확장해서 농림지역의 가장 최근의 가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 거래된 농림지역 답이고요. 1012평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억 170만 원입니다. 평당가가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워낙 지금 크기가 큽니다. 토지가 크면 클수록 평당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 거래된 땅이 있네요. 1억 3,3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667평이었습니다. 평당가는 약 19만 원 정도 하네요. 역시 농림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평당가가 그리 크게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투자 가치로 이 땅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사를 짓고 자연인처럼 내가 농막을 하나 놓고, 네, 이 지역은 농막은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놓고 농수로 이용해서 농사 편하게 짓고, 그 다음에 주차 편하게 할 수 있고, 차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친구들 불렀을 때도 찾아오기 쉽고, 산골짜기로 부르면 못 와요.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좋죠, 설명하기. 그리고 근처에 계곡이 있어서 물놀이 하기에도 나는 괜찮겠다. 나는 이거를 별장처럼 쓰다가 노후에 여기에서 정착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당가는 17에서 19만 원 정도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밤섬유원지도 보이네요.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펜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도 다 펜션이죠. 네, 밑에도 다 펜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유원지. 네. 마을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여기 낚시터도 있고, 그 물이 좀 깨끗한 물이었나 봅니다. 이 밭과 연결이 된 건데, 여기 주변이 낚시터도 있고, 아, 여기 마을회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노후에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전부 다 이렇게 전원주택지도 같이 있고요. 네. 그러면 평당가를 한번 17만 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49.64평입니다. 그러면 약 한 9,343만 원 정도가 매매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돌아오는 이 최저가 7,472만 5천 원은 만약에 이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손해 없이 너무나 좋은 가격일 것 같고, 여기에는 논이기 때문에 이미 추수철이 지나가면 뭐 명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답이 싫어, 이 논농사는 싫고 밭농사를 짓고 싶어 라고 하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낙찰을 받은 후에 바로 하는 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인근에 있는 동네 분들한테 농농사를 1년 정도 뭐 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이렇게 편의를 보게 하고, 그 이후에 뭐 이거를 땅을 성토를 해가지고 밭을 만든 다음에 지목 변경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동쪽의 경기 북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번 출발할 때 동쪽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로 가면 1시간 21분 정도 걸리네요.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라서 경기 북부 쪽의 노원역에서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노원역에서 출발할 때도 역시 1시간 23분 정도 걸립니다. 네, 하남이나 남양주 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1시간 7분 정도 걸리네요. 서울의 중심부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종로 3가역에서 출발하면 1시간 47분 정도 찍힙니다. 김포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멀 수는 있겠어요. 1시간 51분 정도 걸립니다. 논에서 보이는 그 큰 개울이 있었잖아요. 네, 그쪽으로 조금 더 올라와 봤습니다. 상류는 어떤지. 물이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좀 맑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꽤 물의 양이 좀 됩니다. 네, 이거 꼭 제가 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정도입니다. 물 보이시죠? 이 물이 굉장히 맑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바닥에 있는 돌이 보일 정도로. 네, 만약에 여기다 농막 지어 놓으시면 너무 좋은 별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리고 다양한 지역, 파주, 연천, 그리고 동두천, 양주, 포천, 이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의 용인이라든지 뭐 수원, 그리고 화성 여기까지도, 그리고 김포나 인천에도 좋은 땅들이 있으면 다양하게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두 부자 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